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사 합의를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이것도 실무적으로 많이 문의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사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부상인 경우,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한 중상인 경우, 또는 사망사건 경우에 있어서 합의의 시점,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사례가 이제 일반적인 경면사고죠. 2주, 3주 진단이 경면사고인 경우에서 합의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반적인 경면사고들은 합의의 시점 자체를 크게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보험회사에서 약관에 경면 부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에 대한 기간 자체를 과거와 달리 부상 상해급소 12급에서 14까지의 경사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 진단을 발급하지 않으면 진단 자체에 대한 부분을 지불 보증을 제한시키는 그런 약관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장기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보험회사에 지불 보증하지 않으면 치료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치료를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보통 나이롱 환자라 그러죠.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다든지 치료를 장기화시킨 경우,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경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귀를 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복직을 한다든지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하시기 좋은데, 들어가지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피해 보상을 좀 더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느냐, 굳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진단이 나오면 경면 환자는 최소한 2주 내지 3주 정도 진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입원과 통원을 했을 때에 대한 보험회사 합의금은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환자가 2주 동안에는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비용이 발생했죠. 그럼 예를 들어 2주 진단이 발생했는데 며칠 있다가 병원 생활도 귀찮고 빨리 합의라고 병원에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한 3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다가 합의에 대한 안내, 물론 보험이 먼저 합의를 안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진단 같으면은 3일이면 난 10일이 남겠죠. 10일에 대한 향후 치료비용, 그 병원에 대한 치료비용을 어차피 입원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치료에 대한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시켜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합의에 대한 부분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통원의 경우에는 입원과 달리 통원 치료 비용으로 향후 치료에 산정하기 때문에 입원 부분보다는 금액이 좀 적다. 말씀드린 또 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중상인 경우가 문제입니다. 단순한 부상이 아니고 중한 부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 시점이라는 것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가 예상되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고 발생하게 되면은 주치의로부터 환자에 대한 예우를 청취할 필요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교통사 전문가, 손해사항사무소 또는 교통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입은 피해 보상이 과연 향후에도 장애가 예상이 될 수 있는지, 장애가 남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과연 소송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먼저 의논을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뢰를 한다든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언제 합의를 할 건지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과실이 많게 되면 피해 보상이 적어지겠죠. 또 특히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은 합의를 빨리 할 필요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합의보다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에 영구장애 예상되는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서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달리 지금은 중간이자 공제, 일시수익, 장애 상실수익 또는 사망에 대한 일시수익 산정할 때도 호프한 개수로 적용하는 것으로 약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중간에 공제하는 라이프리스 계산법보다 호프한 개수이 훨씬 유리하고, 약관이 개정되므로 인해가지고 소송의 실익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보시고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소송하지 않고 그냥 소외합의로 끝낼 것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거쳐서 판단하시면 되니까 그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